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어,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툴이 이미 지금 도커에 컨테이너를 배포를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플러그인 같은 게 존재를 해서 엔서블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서버에 SSH로 접속을 한 다음에 명령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도커 플러그인을 쓰면은 해당 서버로 접속해서 도커 풀 명령어하고 뭐 도커도 설치도 하고 이런 게 다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단순히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미지를 배포를 하고 그냥 컨테이너 스탑 스타트 정도만 하고 싶은데 그 외에 사실 이런 배포 툴들은 기능이 되게 다양하고 좋은 기능도 물론 많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너무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도커가 나온 이후에 나온 툴들을 보면은 쿠버네티스나 데이즈나 뭐 스웜이나 이제 플릭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사실 저 위에 두 가지를 고려를 했었는데 아직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아직 좀 베타 성격이 강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설치도 어렵고 개념도 약간 러닝 커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수험 같은 경우는 아직 기능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럴 때 이제 발견을 한 게 이제 코어OS의 플릿이라는 거였고요. 이제 코어OS 같은 경우는 도커 컨테이너를 돌리기 위한 리눅스라서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도커 말고는 설치가 거의 안 돼 있는 OS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플릿이라는 게 기본으로 탑재가 돼 있어서 이제 그걸 위주로 한번 배포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플릿을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기 API 서버 6개랑 로드 밸런서 2개를 배포를 할 건데 배포를 할 때 저 오른쪽에 있는 8개의 서버에 배포를 할 때 서버의 존재를 알 필요 없이 저 플릿에 배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저 플릿이라는 애가 8개의 서버에 배포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플릿은 시스템 D랑 엣지 D 두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D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OS에서 사용하는 디폴트 이닛 시스템이고 지금 페도라나 젠투나 아크 리눅스에서 사용 중이고 이제 레드햇이나 데비안이나 우분투에서도 곧 사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배포를 위해서 따로 도메인 스페시픽한 랭귀지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이닛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HDD 같은 경우는 저런 클러스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시스템D 같은 경우는 한 서버에서 서비스를 실행하고 중지하는 거니까 이제 HDD를 이용을 해서 저게 서버들을 클러스터링을 해주고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플릿이 하는 역할은 시스템 서비스 파일을 HD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러면 그거를 본 서버에서 그 시스템D 다운을 받고 서비스를 그냥 실행을 하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간단한 시스템D, 그러니까 플릿이랑 플릿이 아닌 그러니까 시스템D 서비스 파일 샘플인데요. 보면 유닛 섹션이 있고 서비스 섹션이 있는데 이 유닛의 이름은 my service라는 거고 지금 도커가 필요하고 또 도커가 실행된 후에 이 서비스를 실행을 하라는 항목이고 서비스에서 스타트 스탑 부분을 보면은 실제 그냥 저희가 도커 명령어 입력하는 걸 그대로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스타트는 도커 런을 하게 되어 있고 스탑은 도커 키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스템D가 설치되어 있는 리눅스에서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될 텐데 간단하게 명령어를 보면은 시스템 컨트롤 스타트하고 서비스 이름 쳐주시면 아까 거기 있는 게 스타트가 되고 스탑 있고 킬 있고 뭐 스테이터스 있고 로그 보는 게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플릿 파일을 보면은 밑에라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플릿의 전용 섹션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그 서비스 파일이랑 동일한데 플릿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버에 배포를 할지 그런 어떤 조건들을 적어주는 항목이 이제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조건들을 보면은 이제 머신 아이디를 입력을 하면은 딱 그 머신 아이디에 배포를 하겠다라는 의미고 머신 오브라고 하면은 어떤 서비스가 있는 데를 따라서 이제 실행을 하라는 거고 머신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는 머신의 이제 아이디 외에 메타데이터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메타데이터 하드 타입이 SSD인 경우, 스토리지 타입이 SSD인 경우만 뭐 찾아서 한다던가 할 수 있고 컴플릭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서비스가 실행이 돼 있으면 그 서버를 피해서 다른 서버에 띄우라는 뜻이고 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냥 글로벌을 주고 스타트를 하면 현재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는 모든 서버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릿 컨트롤 명령어가 그 시스템 컨트롤 명령어랑 굉장히 유사한데 몇 가지 이제 클러스터에 대한 명령어만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머신 리스트를 보는 게 있고 유닛 리스트 보는 게 있고 등록이라는 개념이 이제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원격에서 파일을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시작, 종료, 제거, 상태 보기, 로그 보기는 시스템이랑 동일하고요. 그래서 명령어를 한번 내려보면은 지금 4대의 머신이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는 화면인데 플립 컨트롤 리스트 머신을 하시면 지금 4개의 머신이 보이고 IP가 보이고 각 머신당 설정해 놓은 메타데이터 값이 보입니다. 지금 3대는 앱 서버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프록시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의도하는 거는 프록시로 HTTP 요청을 받고 이제 앱 서버에서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떠서 그쪽으로 이제 프록시를 해주는 걸 의도를 한 거고요. 이제 플립 컨트롤을 제가 FL로 그냥 약어로 줄여놓은 거고요. 그래서 플립 컨트롤하고 리스트 유닛을 해보시면 지금 제가 만든 서비스 이름이 1, 2, 3 3개인데 첫 번째 거가 102번 서버에 액티브 상태로 떠 있다라는 게 보이고 두 번째 서비스가 104 서버에 현재 실행 중이다. 그러니까 도커 풀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 같은 경우는 플립 컨트롤 스타트하고 그 서비스 이름을 쳐주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제가 따로 머신을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지금 101번 서버에 저 서비스가 이제 떴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데모만 하면 잘 안 되던데 오늘은 잘 되기를. 네, 플립 컨트롤 리스트 머신을 해보면 지금 4대의 머신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유닛을 해보면 지금 4개가 떠 있는 게 보이죠. 지금 보면은 엔진X 컴프드 D라는 거는 저 웹 서버에서 자기의 정보를 HD에 저장을 해주면 그 정보를 자동으로 읽어서 웹 서버로 띄워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면 지금은 접속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이 서버들의 정보를 저장을 해주는 또 컨테이너를 띄워야지 저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실행을 해볼 거는 레지스트레이터라는 서비스를 실행을 할 건데요. 뭐 다른 거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지금 글로벌이 true로 돼 있고 머신 메타데이터가 타입은 앱이라는 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타입이 앱이면서 글로벌이니까 전체 클러스터링 된 머신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지금 확인해 보면은 앱인 게 지금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플립 컨트롤 스타트하고 실행을 하면은 역시나 한 번에 되지 않지만 네, 지금 보시면은 트리거드 글로벌 유닛이라고 스타트가 됐고 보시면은 지금 앱 서버 세대에 레지스트레이터라는 서비스가 떴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역시 네, 잘 되지 않네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배포가 됐다. 지금 배포를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배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하나 더 띄워보면은 지금 플릿 UI라는 그 웹 또 서비스를 실행을 할 건데 플릿 UI도 안에 내용을 보면은 네, 특별한 게 없죠. 그냥 머신 메타데이터의 타입이 앱인 거는 앱인 곳에 실행을 해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실행을 하면은 실행함과 동시에 서브밋은 생략을 해도 되고요. 서브밋이 됨과 동시에 실행이 되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네, 앱인 게 지금 2, 3, 4 3개 중에 랜덤한 곳에 실행이 되고 그래서 이번 서버에 지금 플랜 UI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모가 되지 않네요. 네, 아쉽지만 데모 실제 웹서버 돌아가는 거는 생략을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경험담을 설명을 한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같은 화면은 제가 실제로 지금 서비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보면은 다이아몬디 같은 경우가 각 서버의 리소스를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 그것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옵션을 줘가지고 모든 서버에 실행을 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 핫프록시나 뭐 DB나 API 서버 같은 거를 각각 메타데이터 정보를 줘서 실행을 해놓은 화면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가 보기 어려운 게 되게 단점이에요. 나중에 너무 서비스가 많아지면은 이게 잘 돌고 있는지 뭐가 빠졌는지 보기가 어려운 게 단점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 도커 글로벌 핵데이 때 이제 이 화면을 UI로 푸는 거를 이제 만든 게 이제 플랜 UI라는 게 있어서, 이걸 쓰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눈에 띄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101번 서버에 뭐 메타데이터가 있고 102번 서버 메타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각 서버마다 이제 서비스들이 러닝 중인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쉬운 이점이 있는데, 이제 쉽다고 하는 거에 이제 코어 OS를 사용했을 때 쉽다라는 게 있는데, 보면은 코어 OS에는 시스템D랑 엣지D랑 플릿D가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OS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쿠버네티스나 데이지 같은 거는 설치부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하는 면에서 되게 쉽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호스트 안에 있는 클러스터 안에 있는 호스트 중에 뭐 아무거나 자동으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았고, 그리고 또 데모에는 없는데, 만약에 한 서버가 죽게 되면은 나머지 살아있는 서버 중에 그 조건에 맞는 서버의 그 서비스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또 좋았고요. 그리고 SSH로 접근을 자동으로 해서 뭐 로그를 본다던가 바로 접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그러니까 그 호스트로 SSH 접속하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 명을 입력을 하고 SSH 접속을 하면은 자동으로 그 서비스가 떠 있는 호스트로 그냥 접속이 돼서, 실제 제가 호스트의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더라도 좀 관리하기 쉬운 이점이 있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 3개가 있는데, 이거는 그 CPU가 낮거나 메모리가 작은 곳을 찾아서 실행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서버가 굉장히 부하가 많더라도 그냥 그 메타데이터 정보가 그 조건에 부합을 하기만 하면은, 뭔가 좀 부하 분산을 자동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운이 나쁘면은 한 서버에 3대가 뜰 수도 있고, 뭐 약간 그러한 이슈가 좀 있고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게 없다는 게, 아까 그 도커 수험 쪽 보니까 굉장히 뭔가 실행할 때 다양한 옵션을 줘서 이제 분산 배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GUI 툴이 좀 없어서 뭐 서버 관리자들이 GUI 툴을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좀 보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